오랜만에 뵈시죠? 여러분들 저 책 다 받으셨나요? 예. 그 책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책 표지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1권, 1과목. 그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옛날 2과목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방금 받으신 프린트물 있죠? 그거 한번 봐보세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뭐가 추가됐고, 뭐가 빠졌는가. 그럼 보시게 이전에 공부하신 것 중에서 자, 보시면 1과목을 보시면 추가 사항이 있으시죠? 1과목의 추가 사항을 보시면 뭐 보험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있는데 사실은요. 사실은 저번 주에 제가 이걸 수업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저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저번 주에 지난주에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갖다 전부 다 프린트 하기가 이게 안 돼가지고 45페이지, 50페이지를 이상 프린트를 해야 되거든요. 얘를. 그러면 우리 학원의 프린터기 성질 내거든요. 성질 내서 이 과목도 보니까 우리가 그 3월달, 4월달이 9주더라고요. 9주. 보통 우리가 8주를 하거든요. 2달 과정으로 8주를 하는데 9주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그냥 한 주를 휴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와요. 깔끔하게 여러분들 책 나와서 깔끔하게 보시니까. 아,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복사집 가서 복사하셔도 그 가격 나와요. 표지까지 다 해가지고 나온 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 받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걸 다 판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제본을 저희가 대신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보험 이론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이 원래는 그 손해사정사 시험이 있거든요. 손해사정사 시험에 그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자동차 손해사정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대인 대물 종합 그거였어요. 그거. 근데 그건데 이 내용 그 시험 손해사정사 시험 보려면 1차 시험에 항상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 내용이 지금 우리도 이제 손해 평가를 하니까 이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특이한 게 들어왔어요.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혹시 프린트물 남으신 분 계시나 뒤에? 프린트물이 있거든요. 복사하고 있대요. 예.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농작물 재해보험이 언제 생겼고 어떻게 발전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떤 다른 보험과 달리 어떤 특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중간에 이제 1과목에 1권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흑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그림들이 있어서 뭐 사과는 뭐 우박 맞았을 때 어떤 유형이고 어떤 피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일소 피해가 어떤 모습이고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각 품목별로 나와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3번에 농업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별 작물별 특성 있죠? 이게 지금 아까 드린 거 사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단감이나 떫은감 각각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번째 보시면 농업 수익 감소 보장 품목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산정 방법이었죠. 여러분들 저랑 1월 달, 2월 달뭐 빨리 하시면 11월 달, 12월 달에 공부하실 때 제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말씀드렸지. 기준 가격은 어떻게 구하고 수확기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업무 방법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전에는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있었냐면 1회부터 4회 시험 볼 때까지 있었어요, 그 내용이. 5회 때는 살짝 거의 다 빠져버리고 살짝 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시 들어왔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포인트입니다. 이거 시험 나올 가능성 2회 때 한 번 나오고 2회 때 한 번도 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가축 재보험 약관상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 1월 달, 2월 달 공부하실 때 그 요약집 있으실 거예요. 그 뒤에가 제가 약관 넣어 놨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5 번에 5 번까지 했죠. 그럼 이 과목에 손 드세요, 손. 프린트물 방금 받아서 제 거 가져가신 분. 손. 동영상 보신 분. 그거 첫 시간이라. 자, 이 과목에 보시면 추가 사항에 농업재해보험의 뭐 손해평가 객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평가 객관. 뭐 일반적으로 손해평가는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요. 여기서 거의 한 70%, 80%가 어디 부분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농업재해보험법이라고 법령이라고 배우시죠.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집어넣은 거고요. 자, 이 과목의 추가 사항 보시면 2번하고 3번을 봐 보세요. 농업재해보험 품목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축 재해보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저기 뭐냐 1과목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1과목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열심히 저랑 하셨죠 이거.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일견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하는데 어떤 피해인지는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조사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면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가 뭔지 보상하지 않는 재해가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이 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이 일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가축 재해보험 약관상 손해액 조사라고 보이시나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 2월 달 마지막 시간에 저랑 가축을 하시면서 소 있죠, 소. 소에서 보험 가액 구하고 이용물 처분액 빼가지고 손해액 구하고 소만 했었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돼지도 있고 닭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돼지와 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이. 그다음에 가축 재보험 약관상 특약. 특약이면 소의 소가 같은 거 협정보 아니 소란다. 소 같은 소 도체 결함 보장 그 특약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뭐 돼지 같은 경우는 협정 보험 가입 금액 그런 것 협정 보험 가입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1과목의 삭제 사항을 한번 봐보세요. 1과목 삭제 사항. 아주 큰 산이 하나 없어져 버렸네요. 네. 큰 산이 하나. 품목별 표준 수확량 및 평년 수확량 산정 시기 얘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네, 잘했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뭐 농업 재해보험 품목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가 넘어갔죠. 그다음에 가축 재해보험 품목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가 뭐 넘어가졌죠. 그다음에 4번하고 5번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 과목 넘어갔어요. 이 과목 다 넘어갔어요. 결국에는 공부하신 양 있죠, 양. 양은 다 똑같다. 양은 다 똑같다. 근데 대폭 줄어버린 게 있어요. 밑에 맨 마지막 이 과목의 삭제 사항 보시면 피해율 산정, 감수가시수, 피해 산정 없어졌죠, 지금. 그러면 2월 달에 보관까지 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못했잖아요. 그게 근데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남아 있는 여러분들 착가 감소 보험금 구하는 거에 크게 큰 것만 제가 확인한 것만 말씀. 착가 감소 보험금 구하는 거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남아 있냐면 여러분들 그 복분자 감귤 있죠? 그것도 남아 있고 원래 이론서가 있어요, 여기가. 산정식.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시설 장물 말고 이제 생산비 보장 작물들 있죠? 재배비를 곱하고 피해비를 곱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재배비, 피해비를 곱하고 손해 정도비를 곱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 인간들이 진짜 너무한 게 만들어 놓고 또 25일 날 정오표를 낸대. 수정권을 또 낸다 그래요. 25일 날. 예, 지금 현재 이거는 현재 이 상태고요. 25일 날 내면 제가 저기 아마 정오표를 학원 홈페이지에다 게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운 받아 가지고 이제 이게 수정본을 게시한다 했거든요. 수정본이니까 저런 우리를 가지고 계신 책 형태로 게시해야 돼 갖고 제가 애매해 가지고
농공무원 전화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정오표가 나온다. 이전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정오표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거 보고 이제 틀린 부분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게 나올 때 평년 수확량 산정식하고 1과목의 삭제사항 평년 수확량 산정식 있죠? 그거하고 2과목의 삭제사항에 보시면 품목별 감수 과지수 및 피해율 산정 방법 있죠? 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포털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있죠? 거기 치면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 치시면 홈페이지에 하단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손해 평가사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딱 하세요. 클릭을 딱 하세요. 그러면 화면이 왼쪽에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자료실이 있고요. 손해평가사 자료실, 공지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공지사항 있으면 여기 자료실을 화살표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맨 위에서 8월 머시기 아니 8회 머시기 나와요. 나온 거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원본 파일이 나옵니다. 그걸 다운받으세요.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원래는 저게 칼라거든요. 사진이 칼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칼라예요. 제가 이제 복사한 건데 이렇게 칼라예요. 이렇게 칼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칼라로 된 부분만 한번 보시라. 사진 같은 거를 보시라 그런 겁니다. 제가.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은 이제부터 8주 정도 하시는데 이 8주 내에 이 교재를 다 하실 거예요. 1과목이 됐든 2과목이 됐든 다 할 겁니다. 이거 다 못 해내면 제가 강사를 그만둬야 주죠. 다 해내는데 혹시 보강 같은 거는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보강 같은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좋겠죠. 없이 그냥 다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보시면 되냐면 1과목에 1과목에 1권이죠. 1권 보라색 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할 건데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1분에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쭉 한번 봐보세요.
되셨을까요? 예. 일단 글씨가 크죠? 예. 크니까 좋으시죠? 크니까 좋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보시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셔도 되는데 저는 수업하는 스타일 이제 공부하실 때 아시겠지만 나무부터 보여드리지 않죠. 숲을 갖다 먼저 보여드리죠. 숲을 갖다 먼저 보시고 대에 가셔서 여러분들 여기 어려운 데가 아니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3시간 동안 저랑 하시면서 다시요. 저랑 숲을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 한번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고 책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요 부분은. 그래서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이거 아까 부원장님 나눠주셨죠? 실장님이. 예. 이거 보시면 이게 총 10페이지인데 제가 그 45페이지를 10페이지 줄인 겁니다. 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를 갖다 오늘 수업 자료는 요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거기 이제 1페이지 맨 앞에 보시면 위험이라고 보이시나요? 위험? 예, 위험은 여기서 이제 요 교재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리스크라고 나오죠. 리스크라고. 리스크라고. 그런데 쓰지 마세요. 영어를 쓰지 마세요. 쓸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영어 단어 외우시면 깜지 쓰면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위험에 제가 동그라미 1번에 손실의 기회, 2번에 손실의 가능성, 3번에 불확실성, 그 다음에 4번에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5번에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보험이라는 제도 있죠. 보험이라는 제도에서 봤을 때 위험은 얘네들이다 그 말이에요. 위험은. 그래서 그 중에서 손해자동차 시험에서 이제 위험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동그라미 3번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불확실성 밑줄 쳐보세요. 불확실성.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 이제 이게 원래 객관식 시험인데요. 손해사정자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주관식 시험에 냈을 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보험에서 위험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다 적어봐라. 그러면 뭘 적으셔야 돼? 이 5개를 적으셔야 돼요. 5개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위험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나옵니다. 위험과 관련된 개념. 자, 위험과 관련된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지금? 위태가 나오고 손인이 나오고 손실이 나오나요? 손해. 네, 손해가 나옵니다. 위태는 뭐 해저드, 뭐 해자드 막 그러는데 이거는 모럴 해자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 나온 말이고 손이는 펄1이고 그다음에 손해는 로스인데 얘를 갖다가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어떤 뜻인지를 잘 보시. 옆에 있는 말 보시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제 운전을 할 때 가끔씩 졸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꼬박꼬박 졸아요. 1번, 2번. 가갖고 가로수에다 들이박았어요. 2번. 그러면서 차가 망가지고 저도 다쳤어요. 3번. 자, 1번은 뭘까요? 밑에. 이게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 그 다음에 벽을 꽁 박았어요. 차가 부딪혔어요. 그게 뭐예요? 손이. 손해의 원인입니다. 손해의 원인. 그럼으로써 제가 다쳤어요. 차가 망가졌어요. 그 뭐예요, 그러면? 아, 제가 다쳤어요. 망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손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졸음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위태. 박았어요. 그게 손인. 그 다음에 제가 다쳤어요. 그게 뭐예요? 손해.
거기 보시면 사고 발생 가능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손이는 위험의 현실화 손해의 원인 꽁 박은 거예요. 꽁 박은 거. 그다음에 손해는 사고 발생 결과 경제적 수요 발생이다. 차가 부서져 가지고 수리비 들어가겠죠. 제가 다쳐 가지고 입원비, 치료비가 들어가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제적 수요 발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험의 분류 나옵니다. 위험의 분류. 자, 위험의 분류가 총 해서 5가지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시면 자, 괄호 1번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아직 밑줄 치지 마세요.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있고 괄호 2번에 순수 위험과 그다음에 투기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 괄호 3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여기까지 4개가 이제 이 위험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이 면책 위험 있죠? 이거 신경 나중에 이제 해드리고 일단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부터 가보시게요. 객관적 위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봐도 위험한 거죠. 주관적 위험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 위험은 뭐냐면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게 객관적 위험이고 주관적 위험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객관적 위험은 뭐라고요? 측정할 수 있는 거. 측정할 수 있는 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 그게 뭐다?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은 사람마다 그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 그게 주관적 위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의 그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일까요? 주관적 위험일까요? 객관적 위험이겠죠?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괄호 2번에 보시면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손실의 기회와 이득의 기회를 가지고 이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나누는데 자, 순수 위험은 손해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밖에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밖에. 누가 봐도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투기적 위험은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 겁니다. 돈도 잃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있죠? 물론 투자와 투기와는 다르지만 주식 투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거기에 순수 위험에 이런 말이 있죠. 재산, 손실,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 손실,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대상 책임 위험이 있고요. 대상 책임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인적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인적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얘는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가축 재해보험을 하기 때문에 가축으로 이제 축사로 이제 예를 드릴게요. 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또 축사가 있어요. 얘는 A란 사람 거고 얘는 B란 사람 거예요. 여기서 불이 났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돼지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던 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다행인데 얘가 번져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불났어요. 번져가지고. 첫 번째 우리 축사가 이렇게 불났죠. 이게 재산 손실 위험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간접 손실 위험은 돼지가 죽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축사 운영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축사를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사업화 되잖아요. 그게 간접 손실이요. 배상 책임 위험 뭘까요? 옆집 불나한 거. 그다음 인적 손실 위험은 이분 돌아가신 거. 맞죠? 자, 이렇게 댁에 가셔서 연습하실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시면 돼요. 사례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불이 나갔고 축사가 홀라당 불 샀어요. 뭐예요? 재산 손실이요. 옆집 불났어요. 뭐예요? 배상 책임이요. 돼지가 죽어가지고 당분간은 축사를 운영 못해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일하시던 분까지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그러면 인적 손실 위험 생각하시고 이해되셨어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고. 아, 근다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이 손해사정사 시험에 있다고 해서 손해사정사 교재까지 사갖고 거기 부분 보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은 이 책으로 나오지 그 책으로 안 나와요. 객관식 시험이다 그러면 보셔도 돼요.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 책대로 나온다고. 이 책대로 시험이 나온다. 답을 같이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나왔습니다.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다. 정태적 위험은 옆에 보시면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옛날 꽃날에 났던 화산 폭발의 피해 규모나 지금 나는 화산 폭발의 피해 규모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아, 물론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니까 다른 그 생각이 많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요. 같단 말이에요. 태풍 불어도 옛날에 태풍 분 거나 지금 태풍 분 거나 태풍의 피해 규모 자체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비 성향, 주가의 동향 그런 것들은 맨날 변하죠. 이게 동태적 위험이에요. 아까 같이 화산 폭발이나 태풍 같은 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는 정태적 위험이라. 정태적 위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옆에 보시면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얼마만큼 미치는 그 위험이 번져 나가냐 따지는 건데. 자,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특정적 위험은 옆에다가 제가 한정적 위험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외우실 때 공부하실 때 한정적 위험이라는 단어로 공부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확 되시니까. 그럼 뭐 한정적 위험이니까 그 위험, 즉 피해에 미치는 범위가 제한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본적 위험 옆에 보시면 근원적 위험, 근본적 위험이라 되어 있습니다. 얘는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불특정 다수 사회 전체에 미칩니다. 사회 전체. 그리고 뭐냐면 전쟁, 내란, 소요, 태풍 그런 것들. 이번에 지금 생기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왜 쓰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게 기본적 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번에 6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 보세요. 6번에 보시면 보험 가능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신 것이 지금 총 4개가 나왔죠.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그 다음에 그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가능한 위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4가지를 적으셔야 돼요.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이다. 4가지를. 얘는 4가지를 다 써라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넘기지 마시고 이제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인 면책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보험에 가입한 것 중에서 보험 가능한 위험 중에서 그 중에서 보험회사가 책임지냐 책임지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동차 생각하시면 자동차가 이제 출고가 된 상태 있죠. 운행 중에 사고가 나야 이게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 운영해 주잖아요. 근데 운행 중이지 않고 그냥 공장이나 그런 데서 뭐 크레인이 넘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부서졌다. 그런 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겨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자, 위험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 관리.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 위험의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위험을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위에다가 빈도나 심도 있으면, 빈도 위에다가 이렇게 빼시고, 심도 위에다가 이렇게 빼셔가지고, 얘는 발생 횟수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발생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발생 규모, 피해 규모, 규모를 말할 때는 심도를 말해요. 심도. 이 심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냐면 손의 정도 비율이 나오죠. 손의 정도 비율이 심도예요. 심도.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 밑줄 한번 쳐보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 밑줄 쳐보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한다. 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 뭐라 한다? 위험 관리라 한다. 그래서 우연적 손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적인 관리 또는 경영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발생 규모나 발생 빈도를 어쩐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손실을 갖다 최소화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위험 관리 목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의 최소화다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으로 화살표 보내시면 그래서 어떤다? 개인 또는 조직의 생존을 목표로 한다.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괄호 3번에 위험 관리 목적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사전적 목적, 동그라미 2번에 사후적 목적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사전적 목적은 뭐 경제적 효율성 확보다. 불안의 해소다. 자, 불안의 해소 어떤 의미일까, 이가? 위험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을 보험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위험 관리를 하면서 불안이 이제 점차 줄게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불안을 해소한다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인에 전가할 수 없는 법적 의무 이행이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안심 제공한다. 회사를 운영하려는데 맨날 불 날라 그래요. 근데 불을 갖다 화재를 갖다 관리해 놓으면 불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불안도 해소하고 안심도 제공한다. 사후적 목적 보시면 뭐 생존, 활동의 계속, 수익의 안정화, 뭐 지속적 성장,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그냥.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험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 관리 방법 별표 치시고요. 거기 보시면 자, 물리적 위험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재무적 위험 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적 위험 관리다 그러면 뭘까요, 얘가? 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 위험 관리다 그러면 이제 뭐 불이 난다 그러면 방화벽 설치하고 소음점이야 그 너무나 시끄럽다 그러면 그 방음벽 설치하고 뭐 그러는 일입니다. 자, 물리적 위험 관리는 위험 통제한다, 리스크 컨트롤을 한다는데 통한 대비다 해서 사전에 불확실성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아까 뭐라 했어요? 위험이라 했죠, 위험. 밑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위험 회피에 있습니다. 위험 회피. 어떤 의미냐면 자동차가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난 자동차 못 타겠어.
비행기 사고가 나니까 나 무서워서 비행기 못 타겠어. 여러분들 이런 분도 계시죠? 백신 부작용 때문에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는 무서워서 백신 안 맞을래. 아예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위험 회피가. 아예 없애버리 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험 회피.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손실 통제가 나옵니다. 손실 통제. 손실 통제는 이 빈도나 여기 있는 심도, 즉 발생 횟수나 발생 규모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 그래서 빈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심도를 줄이는 게 있어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빈도를 줄이는 그, 내용이 있고 심도를 줄이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기억번에 보시면 손실 예방과 니은번 손실 감소 보이시나요? 손실 예방 볼게요. 특정 손실의 발생 가능성 또는 손실 발생의 빈도를 줄이려는 조치를 되어 있죠. 빈도를 줄이는 게 뭐래요? 손실 예방. 그다음 그 밑에 특정 손실의 규모를 줄이려는 조치. 그게 뭐예요? 손실 감소. 감소. 손실 감소.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위험 요소의 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복제와 격리 보이시나요? 복제와 격리. 뭐 우리 책에서는 뭐 듀플리케이션하고 뭐 저기 뭐냐 격리 세퍼레이션 나와 있는데 복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 노트북 하드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자료 다 없었는데 다행히 백업 파일이 있어가지고 백업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번호 갖고 있다 있잖아요. 그게 복제, 복제. 대비를 해놓는 겁니다. 대비를 해놓는 똑같은 걸 대비해 놓는 거고. 격리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그게 격리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겁나 어려운데 뭔 말이냐면 우리 집이 항상 여러분들은 화재의 위험을 가지고 사시죠? 근데 집이 있으면 집을 제가 다른 데 이사 가면서 이 집을 팔기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 불날 위험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계약을 통한 그 위험 전가가 됐었죠. 그다음에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다란 말 있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다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다 책임진다. 스스로 인수한다. 그다음에 이제 동글 괄호 2번에 재무적 위험 관리, 위험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다 해 가지고요. 손실의 발생으로 인한 재무적 문제를 해결한다. 돈이 들어간 것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다 받는다는 뜻이고. 자, 동그라미 1번에 위험 보유란 말 보이시나요? 위험 보유. 뭔 말이냐면 우리 집에서 불이 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불이 나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그 피해액을 제가 매달 얼마씩 적립하는 겁니다. 예상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달에 20만 원씩 매달 이게 보험을 자기한테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보험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시킨다겠죠. 일단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라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을 동그라미 3번으로 화살표 보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이 집이 1억 원짜리 집인데 혹시 불이 나면 네가 나에게 1억 원을 내놔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갑은 냉택 없이 너다 1억을 갖다 내놓지는 않겠죠. 뭔가가 있겠죠. 그러면 갑은 A한테 네가 1억을 맡기든지 아니면 8천만 원을 맡기든지 요거 통장에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1억 2천을 맡기던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1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A 같은 사람이 겁나게 많아요. A라는 사람이 B, C, D, E 이렇게 겁나게 많아요. 이 분들이 전부 다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 계약을. 그럼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불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그래 1억 줄게. 대신 A, B, C는 전부 다 아까 같이 1억 8천만 그렇게 많이 줄 게 아니라 그냥 10,000원씩만 줘라는 거예요. 10,000원씩만. 10,000원씩만 줘 그래요. 그게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계약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돼요? 계약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보험자가 되죠.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넘기는 거 얘를 보고 우리가 전가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가. 자, 잠깐 칠판 보세요.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A, B, C, D의 위험들을 전부 다 어째요? 다 모았죠. 모았잖아요.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위험 결합이랍니다. 그러면 이 10,0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 보험료. 이 사람은 1억을 주겠죠. 뭐가 돼요? 보험금. 보험금. 그럼 이 사람들은 이 A, B, C, E, F 이 쭉쭉쭉 있는 사람들은 1억에 대해 1억이 손해 날 것 위험을 갖다가 각자 분담을 했죠. 그 위험 분담이라 합니다. 위험 분담. 아 적을 필요 없어요. 뒤에 나와요. 미리 이제 해보시고 하시죠. 그 말이에요. 위험 분담. 여가 이 됐었을까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바로 3번에 뭔 표가 하나 나옵니다. 3번에 보시면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이 나와요. 빈도와 심도에 따라서 자 빈도는 적어요. 규모도 적어요. 발생 횟수도 적어요. 확률도 적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규모도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유한대 자가보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빈도는 적은데 규모가 커요. 발생 확률은 적은 한 번 발생하면 커요. 그거는 이제 보험을 듣는 겁니다. 우리 보험을 전가 보험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빈도는 많은데 규모가 작아요. 빈도는 많은데 규모가 작으면 뭐 빈도를 줄이면 되겠죠. 그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손실 통제를 한다. 빈도는 많은데 규모가 커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뭐예요? 위험 회피다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얘를 두 가지 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표로. 두 가지 표로. 요거는 여러분들 좀 연습장에다 필기를 좀 해두세요. 빈도하고 심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번호만 요거 이 표 보시고 번호만 불러주시면 돼요. 번호만 뭐 위험 통제다 뭐 손실 통제다 보유다 뭐 보험이다 그렇게 말 안 하시고 번호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빈도도 많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빈도도 많고 심도도 많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회피하시면 되죠. 회피 4번입니다. 자 빈도는 적은데 규모가 커요. 뭐 하시면 돼요? 보험에 드시면 되죠? 몇 번이에요, 그럼 여기게? 2번. 빈도는 많은데 심도가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빈도는 많은데 심도가 작다. 그럼 손실 통제 몇 번이에요? 3번.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빈도도 작고 심도도 작다. 자기가 보유하는 겁니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1번 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이 하나 있고요. 요 그림이 하나 있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얘가 빈도, 심도, 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있겠죠. 자 그러면 빈도도 많고 심도도 많아요. 회피 몇 번이에요 그러면? 4번. 빈도는 적은데 심도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 들면 되겠죠? 보험 몇 번? 3번, 2번, 2번. 2번. 자, 빈도는 많은데 심도가 적어요. 빈도는 많은데, 빈도도 많은데 심도가 적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3번이죠? 3번. 위험 통제, 손실 통제. 예, 그 다음에 빈도는 작고 심도는 작아요. 자기가 보유하는 거. 1번. 자,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저 표를 그대로 시험에 내진 않을 거예요. 이 표를 그대로 시험 내면 다 맞을 거예요. 다 맞아요. 요 그림은 손해사정자 시험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그리고 요 그림은 제가 만든 거예요. 요 그림. 이 그림을 봐두세요. 이 그림. 근다고 또 손해사정자 시험에 나오는 그림을 갖다 그대로 보호 베끼기는 좀 그러잖아요. 요 그림을 좀 봐두세요. 좀 쉬었다가 이제 하겠습니다.